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에 요추 전만이 좋다고 하는데 무릎 꿇기는 어떨까?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 요추 전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자세가 나와야 해요? 맞아요. 바로 무릎이 골반이나 고관절보다 낮은 자세가 만들어져야 요추 전만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문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반보다 무릎이 확실하게 낮은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요추 전만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이 골반이나 고관절보다 많이 낮다라고 하면 허리의 전만을 유지하는 것에는 매우 유리해요. 이 부분은 제게도 논문이 있는데요. 다행히 국내 논문이에요. 2018년도에 제주 한라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한번 연구를 이미 해봤네요. 선자세와 제가 앉아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자세, 그리고 일본식 정자 자세, 세이자 자세라고도 부르는데 무릎 꿇는 자세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양반다리 자세에서의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봤고요. 이때 요추의 전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천골의 기울기라든지 골반의 기울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한번 해봤네요.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논문에 나오는 사진 한번 지켜봐 주세요. A는 선자세에서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B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의 사진이에요. 물론 저처럼 지금 등받이에 앉은 건 아니고요. 등받이에 앉지 않고 정자 자세로 앉은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가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고요. 마지막으로 D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양반다리로 앉은 자세예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자세는 뭐예요? 바로 양반다리 자세예요. 양반다리 자세의 경우 제가 본 모든 논문에서 요추 전만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경우에는 골반 경사각이 차이가 나고 무릎이 고관절보다 높아지면서 확실하게 요추 전만이 사라지고 후만만 남는 자세가 돼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가 반드시 취하면 안 되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앉은 자세와 한번 무릎 꿇기 자세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자세들을 잘 보면 확실히 무릎 꿇는 자세가 선자세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확인이 되죠. 즉 앉은 자세 중 무릎 꿇는 자세가 가장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추 전만을 이렇게 잘 유지해주는 무릎 꿇기 자세,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저는 과연 추천을 할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해준다라고 해서 허리 디스크가 낫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요.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무릎 꿇는 자세를 하잖아요. 물론 요추 전만은 잘 유지될 거예요. 방금 논문으로 봤잖아요. 근데 대신에 다른 문제점이 생겨요. 그 문제점은 종종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제가 듣기도 하고 척추 한우 카페에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요. 뭐냐고 하면 무릎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허리 건강이랑 무릎 건강을 바꿨어요 라고. 하지만 허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망가뜨린다? 자, 이건 사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무릎 꿇기를 하고 나서 선생님 갑자기 발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다리에 방사통이 심해졌어요 하는 이상 감각을 느끼든가 마비가 나타나는 환자들도 실제적으로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서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무릎 꿇기를 하면 발생이 되는데요. 이에 관련되는 논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무릎 꿇기에 대한 연구들은 이런 생활 습관이 있는 일본인들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도 일본 연구자의 논문이에요. 30분 동안 무릎 꿇기를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예전처럼 그냥 말로 하면은 아마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예전처럼 칠판을 이용을 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두 가지 논문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랑 비슷할걸요? 무릎을 이렇게 꿇는 자세 있죠?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이 골반이나 고관절보다 확실히 낮아지기 때문에 요추의 잔만을 유지하는 데는 정말 좋은 자세가 되는 게 맞아요. 마치 선자세처럼 요추 잔만도 유지가 되고 골반이라든지 청골경사각도 유사할 정도로 나오죠. 하지만 요추의 잔만만 유지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런 요추의 잔만을 잘 만들어준다는 무릎 꿇기도 결국에는 어때요? 잠깐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이라든지 발목 관절은 압박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리로 가는 혈액 흐름에는 방해를 주면서 산소 포화도에 문제가 줘요. 그래서 다리 쪽에는 금방 근육이 피로해지는 증상도 생겨요. 또한 이 오금 뒤쪽으로는 다양한 신경들이라든지 혈관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때 다리 쪽을 계속해서 누르면 신경 쪽을 누르게 됐을 때는 다리 쪽에 이상감각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런 환자들도 제가 많이 보는데요. 이 자세 때문에 오금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비골신경이 눌려가지고 갑자기 선생님 저는 갑자기 무릎 꿇기를 한 후에 발목을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환자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허리 전만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무릎 꿇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권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물론 잠깐 하는 거는 괜찮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허리 아파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지 않은 단순 통증 환자라고 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신에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문제 좀 생기거든요. 5분 정도 지나면 금세 다른 자세로 변경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무릎 꿇기 자세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요추 전만을 잘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무릎 꿇기 자세는 결국에는 다리 쪽으로 가는 방사통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발목의 마비 증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세 제어 능력이라든지 균형 감각에 이상을 주어서 여러분들 하고 나서 좀 넘어질 수 있는 낙상의 위험성도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자세라는 거 이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